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는 제주 바다를 지나 대한 해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제주도에서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고 항공기와 여객선도 운항 중단됐습니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간 뒤인 내일 오전까지도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남해와 동해 해안가가 위험 지역에 들겠습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을 찾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날씨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흐릴 땐 소시지빵을 많이 만들어 파는 등 기상 정보를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파로 불탔다가 지난 5월 복구된 숭례문의 단청 일부가 벗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우역이 앞서다 보니까 단청을 입히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화재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바로쓰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높임말과 국적불명의 외래어가 마구 쓰이면서 한글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욕설을 퍼붓거나 마구 떼를 쓰는 소비자에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내부에서는 과잉 친절이 손님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하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란 불문율이 변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인상을 검토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근본에는 이제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장 국민 부담은 피할 수 있기도 했지만 부족한 국민연금 재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취업철을 맞아 구직자들은 대입 수험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담감에 있어서는 고시생분들 못지않은 부담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취업문이 워낙 좁다 보니 요즘은 삼성고시, 현대차 고시 같은 말까지 생겼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간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보온 효과를 높이는 기술인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네,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부산을 연결합니다. 김기태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부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굵은 비까지 함께 내리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부산 지역은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태풍의 중심과 60km 정도까지 가까워지면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순간 풍속 20m 정도의 강풍과 5m가 넘는 높은 파도가 부산 지역에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밤사이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일 피해가 우려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엔 대형 모래 방파제가 설치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폐쇄된 부산항에는 현재 수백여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락동 수변공원에서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수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나연화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쏟아지던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여수 43, 고흥 39, 광양 37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고 오늘 밤까지 최대 10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여수 간여함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3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여수항으로 가는 17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남해안 각 항포구에는 어선 8,9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적조로 양식업에 심각한 타격을 겪었던 전남 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피해를 겪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네, 울산이 연결됐습니다. 울산의 최지호 기자. 최지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울산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울산 현재 50mm가량의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최대 200mm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뒤인 밤 9시부터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체들은 밤샘 비상근무에 들어가 태풍의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는 제작 중인 대연 선박들을 태풍 영향권 밖으로 이동시켜 놓았고 어선 1,400여 척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에 있던 차량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울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인 배수장을 사전 점검하고 급경사지와 상강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태풍은 잠시 후인 밤 9시쯤 남해안에 가장 근접하는데 연중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은 때인데다가 만조 시각까지 겹쳐서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3년 마산만을 강타한 태풍 매미. 최고 4m의 해일이 도심을 덮쳐 18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에 밀물대까지 겹쳐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 삼바 역시 수위가 높은 시기에 만조 시각 무렵에 상륙해 남해안 저지대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잠시 뒤인 밤 9시쯤 남해안에 가장 근접하는데 오늘 남해안 만조 시각은 10시부터 11시 사이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조 때는 간조 때보다 수위가 2m 정도 높은데 태풍이 오면 기압과 바람에 의해 수위는 1m 이상 더 높아집니다. 1년 중에 9월, 8, 9, 10월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올라갈 때다. 그때 이제 고조에 오게 되면 딴 고조 때보다, 딴 만조 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그래서 더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남해안은 이번 태풍의 중심에선 벗어나 있지만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전 준비한다고 병상이나 냉장고,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치우고 있어요. 태풍 매미의 악몽을 겪은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또다시 해일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초속 30m의 강풍과 200mm 넘는 폭우를 몰고 온 이번 태풍이 제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애써 기른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정전과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연신 해안을 향해 밀려옵니다. 퍼붓는 빗줄기에 저지대 밭은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배추와 브로콜리 등 애써 심은 겨울 채소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조금만 와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돼가지고 대단히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한 지각 서귀포시 성산읍에 나와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제대로 설기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풍에 전기시설이 파손되면서 서귀포시 내 1,700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정전된 바람에 지금 예고도 없이 하는 바람에 저희들 피해가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는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던 7톤급 어선의 밑바닥이 안반에 부딪히면서 침수됐습니다. 언제나 태풍 불 때마다 이런 반복되는데 우리가 도에 몇 번이고 요청해도 이게 준설해 준다면서 준설을 안 해주니까 도내 초중고 100여 곳은 태풍에 따른 단축 수업을 결정하고 학교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또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등 바닷가 도로 5곳이 높은 파도로 진입이 통제됐고 서귀포시 하요항 어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강풍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 공항 곳곳에서는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행기들이 고립됐습니다. 출도착 대합실도 텅 비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결항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시작으로 결항된 항공기는 모두 60여 편. 이 때문에 관광객 4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5분 전에 딱 결항이라고 딱 나와가 이래가 막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한테 미안하지. 전화는 일단 해줬어요. 못 간다. 내일 10시로 가니 12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다. 수속은 일단 수속은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이 밖에 경남 김해공항에서도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국제선은 12시 45분 부산발 상하이행 대한항공 등 21편, 국내선은 오후 3시 40분 부산발 제주행 대한항공 등 29편이 결항됐습니다. 울산에서도 김포와 울산의 양방향 항공이 오후 들어 거의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길의 오른편에 놓인 일본 열도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도쿄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나가사키현 보토시. 초속 35m의 강풍에 유리창은 버티질 못했고 주택 지붕도 날아갔습니다. 전신주는 맥없이 쓰러졌고 자동차도 뒤집혔습니다. 前から全部飛ばされちゃったからね。それだから怖いですよ。 거리에선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바닷가엔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한 태풍이 계속 북상하면서 오른편에 위치한 일본 열도에는 마치 폭풍 같은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에 상륙하진 않았지만 규슈 지방에 바짝 접근해 스칠 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의 초등학교엔 특교령이 내려졌고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대피를 마쳤습니다. 지난 1999년에도 이번 태풍처럼 만조와 겹치면서 14명이 숨지는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일본은 바닷가 해일 피해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현재 태풍 다나스의 위치와 기상특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경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태풍 다나스는 대한해협으로 진입해 지금 거제도 남쪽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심 풍속은 초속 34m,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로 크기는 소형이지만 여전히 강한 태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도 지방에 태풍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강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자정 무렵에는 부산 남동쪽 100km 부근 바다를 지나서 새벽부터는 동해상으로 빠르게 진출하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을 보시면 남해 먼바다와 경남 지방에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 9시를 기해서는 동해상과 경북 동해안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고요. 영향권에서 벗어난 제주와 근처 바다, 전남 해안 지방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밤새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방에는 최고 2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이들 지방의 비도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까지 남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풍 피해가 상당합니다. 특히 남해와 동해안 쪽 해안가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태풍 비바람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먼저 폭우. 자정 무렵까지는 남해안과 영남 지방에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밤 11시쯤 태풍이 한반도에 가장 접근하면서 동심원 모양으로 뻗어나온 강한 비구름이 이들 지역을 뒤덮겠습니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는 새벽에는 물폭탄 지역이 동해안으로 옮겨갑니다. 태풍 흡인력에 이끌려 동해의 찬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며 폭우구름으로 돌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 위험 지역도 시시각각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 무렵은 태풍의 진로에 근접한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에서 내일 새벽은 동해안 전역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해상으로부터 불어드는 강한 바람이 직접 충돌하는 해안 지방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도 동쪽 지방은 매서운 돌풍이 이어지다 오후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강풍이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정준욱 기자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수 해안가에선 초속 36.5, 제주도에서도 초속 31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어느 정도 위력일까? 강풍기 앞에 서봤습니다. 풍속을 초속 10m에서
초속 20m. 그리고 30m까지 올리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들기조차 어렵던 우산은 아예 꺾여버립니다. 걷기는커녕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바람. 실험에 동참한 20대 여성은 결국 뒷걸음질 칩니다. 취재기자의 안경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 정도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바람을 맞는 수준입니다. 초속 30m/s 이상이 바람이 불면 사람이 앞으로 걷기 힘들고 간판이나 지붕 등이 뜯겨나가 실제 실험 결과 초속 30m의 바람에는 오래된 건물에 많은 3mm 두께 유리창이 박살나고 초속 37m에선 부실 간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력적인 강풍. 재난당국은 특히 해안가에선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이번 태풍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폭우와 강풍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주범 기자가 태풍이 제주에 상륙할 때부터 지나갈 때까지 태풍 다나스의 위력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9시 제주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경보로 바뀌면서 제주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파도는 갈수록 거세지고 7m 높이의 방파제도 집어삼킬 듯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점점 제주도에 가까워지면서 파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방파제 위까지 바닷물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도 강해져 인적 끊긴 거리에는 간판만 흔들리고 사흘째 발이 묶인 어부들은 행여 배가 휩쓸릴까 밧줄로 동여맨 배 옆을 떠나지 못합니다. 순만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모야 쪽에 터지면은 배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장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2시 태풍이 근접하면서 지귀도에서는 초속 31.1m의 비바람이 몰아쳤고 비슷한 시각 제주 시내에서도 초속 24.9m의 강풍이 도심을 휩쓸었습니다. 오후 3시 110km 앞까지 근접한 태풍의 위력은 한층 더 강해져 방파제 곳곳이 부서지고 해안도로는 파도와 함께 넘어온 바다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100년 넘게 마을집을 지켜왔던 돌담벽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 치고 또 내리면 또 한 번 치고 그래서 이거 제주 전역을 휩쓴 태풍 다나스는 오후 5시를 전후에 제주를 빠져나갔고 바다는 그제서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최근 중국 동남부 지역이 연이은 태풍으로 큰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무려 7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고지롱 특파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최고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저장성 곳곳은 도시 전체가 커다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호는 호수인지 강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군인들이 보트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대피시킵니다. 부서진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고 여기저기서 시동 꺼진 차를 손으로 밀어냅니다. 어젯밤에는 도로의 1.7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승객 15명이 한때 버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저장성과 장수성, 상하이 등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만 70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10명으로 늘었고 재산 피해만 84억 위안,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중앙기상대는 다나스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해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올해 한글날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 한글의 가치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말은 생활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왕종명 기자가 망가지고 있는 우리말 실태 취재했습니다. 직원과 고객 사이 대화라면 하루 한 번쯤 들어보는 표현들. 요걸 안 하나요? 네, 그래도 나오세요. 국민수 높으시긴 하세요. 모두 틀린 말입니다. 높임말 시는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리을 개요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 표현으로 상대에겐 사용하지 않습니다. 털어보실게요. 털어보실게요.
자기가 걷겠다는 거야? 나더러 걸으라는 거야. 서비스 과잉이 과도한 경어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쓰라고 하는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으니까 쓰는 것이지. 우리말의 순화는 한글 전시장 서점에서도 확인됩니다. 화려한 패션 잡지에 적힌 국적 모를 글,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목합, BR, 레티로 뽑은 너무 심하다. 이번엔 한 인문서에 등장한 글입니다. 형제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미션과 비전의 실제로 따져보면 한글이 아니네요. 영어를 발음대로 한글로 옮겨놓은 표현들입니다. 원음에 가깝게 사실 적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점을 가지고 지금은 한글을 정말 외국어의 소리를 빌려서 적는 이두문자처럼 소통의 고리가 되라 만들어진 한글이 단절의 벽이 돼버린 겁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농림부 산하의 공기업이 우리 식재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려고 만든 홍보 영상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고 뭐가 문제인지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부 산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억 원을 들여 제작한 한국 식재료 K푸드의 홍보 영상. 감각적인 영상은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영어 표현입니다. 로맨틱한 버섯, 흥분시키는 김치라는 문구는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성적인 느낌 또는 마약을 연상시킨다는 게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유쾌한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기분이 좋다는 의미여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고 차분한 유자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우유에 쓴 형용사 fit은 단단하고 날씬하다는 뜻이어서 이상하다고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On the one hand, it's a language problem, but on the other hand, it's just a marketing problem. 문제는 또 있습니다. 라면을 일본식 라멘으로 표기해 K푸드가 아닌 J푸드를 홍보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한국 식재료를 알리는데 왜 우유와 파프리카가 들어가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초밥은 스시, 두부는 토푸라는 고유어를 사용해 세계 공용어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음식도 고추장이나 유자차 등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처음 생긴 일이고 일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아마 그걸 확인을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광고 제작사는 홍보 문구들은 유럽 광고회사 출신의 호주인 카피라이터들이 만든 광고적 표현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빵집에서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소시지빵과 피자빵이, 또 해가 쨍쨍한 날에는 샌드위치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날씨와 관련된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시지빵 다 판매되었습니다. 추가 생산 부탁. 진열한 지 얼마 안 돼 빵 한 판이 금세 동납니다. 비가 오고 쌀쌀해진 날씨에 기름지고 따뜻한 빵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피자빵과 소시지빵이 15% 정도 더 팔렸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빵보다는 소시지빵 같은 게 좋아가지고. 네. 비가 내린 오늘 샌드위치 지수는 0.41%,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 모레는 3.53%입니다. 샌드위치는 날씨가 맑을수록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 식품업체는 기상자료와 점포별 상품 판매량 등을 분석한 자료를 3,000여 개 점포에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2주치 평균 판매량보다 판매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알려줍니다. 비 오는 날은 피자, 소시지빵 매출이 좋아서 추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진열되는 상품은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 오는 오늘은 꿀물과 스타킹, 부침가루가 주요 상품. 4시간마다 각 점포 단말기로 들어오는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수요가 늘어날 제품은 추가 주문합니다. 도시락이나 김밥류는 20%, 30% 발주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닫는 날씨의 힘. 매출로 연결시키려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중국에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며 관광객들을 길에다 버리고 간 막장 가이드와 여행사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으름장 놓는 가이드의 모습 보시죠.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소설 속 지상낙원을 닮았다는 샹그릴라로 향하는 관광버스. 우리 돈 8만 5천 원을 내고 탄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버스가 수천 미터 험준한 협곡에 다다르자 가이드가 소수민족 마을 선택 관광을 요구합니다. 麻烦你手上准备100块钱，马上给我，是吧？我的话马上来登记，扣个钱就跑走。 서너 명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花不起就下车，来，下车，来，别拿了你，你把衣服拿花来干什么？那你下车嘛，没有钱就不要出来嘛。 버스는 100위안을 내지 않은 3명을 리장과 샹그릴라 중간 협곡에 버리고 떠났고 손님들은 2시간을 걸어서 되돌아왔습니다. 随时走起来那些都是被车赶下来的，都是站在脖子上的。 신고를 받은 당국은 여행사에 우리 돈 1,800만 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가이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중국 관광당국의 이 같은 엄벌 조치는 관광객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새 여행법을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한 TV 방송국이 방화 테러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뒤 승복, 불복 논란이 지속되던 중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공격받은 겁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방송사 스튜디오 통제실로 통하는 철문 자물통을 망치로 내려칩니다. 이어 두 번째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한 괴한이 통제실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립니다. 불을 붙이자 내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괴한들은 흔적을 없애려는 듯 계단에도 불을 지른 뒤 사라졌지만 CCTV에 이 과정이 모두 녹화됐습니다. 방화 피해를 입은 건물은 인도양 관광 휴양지인 몰디브의 한 TV 방송사. 몰디브 정부는 즉각 군병력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방송사 측은 이번 방화의 배후에 현 정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는 야당을 이끄는 나시드 전 대통령을 지지해 군부를 등에 업은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방송사는 지난해에도 외부 침입으로 케이블이 끊겨 방송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년 내 무력 통일을 공언하면서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신형 무기를 배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김정은이 무력 통일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수시 호언을 하고 있다. 전시사업 채찍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은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과 신형 240mm 다연장포도 배치했으며 영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도 가동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영변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연간 5에서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동창리에서 최근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을 실험했다는 관측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성추문과 관련해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 10여 명이 총살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련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연관된 정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과 문수 물놀이장 등 전시성 위락시설에 북한 주민들의 2~3달치 식량에 해당하는 3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북한 간부들 사이에도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주 국정원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남재준 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녹음 파일과 관련해 USB에 저장 보관 중이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정치적 사안이지 법적인 사안은 아닌 만큼 적법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공개할 경우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 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남 원장은 또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상태인 이석기 의원에게 30명의 경호팀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주 3회 체력 단련을 했으며 매달 한 차례씩 산악 훈련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이 언급한 사제폭탄을 군이 니트로글리셀린 110리터를 원료로 제작해 실험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위력이 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는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15년째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보험료율을 14%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결국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께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컸고요. 전체적인 제도 합리화와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연금 후퇴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현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완전히 바닥날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동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지급액도 소득보장 60%에서 40%로 낮췄기 때문에 쓸만한 카드는 다 쓴 셈입니다. 다른 대안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정부 검토 결과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 오히려 기금 고갈이 1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올리되 연금 지급액은 같이 올리지 말고 상한을 두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은 소득액에 좀 더 재분배를 해줘서 누구라도 노후에는 기본적인 보장을 하자는 게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고소득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부담을 늘리거나 전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동결을 결정한 것은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간부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베껴다가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알루미늄 공기벽돌입니다. 비닐로만 보온을 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알루미늄 천과 비닐 또는 두 장의 알루미늄 천 사이에 공기를 주입시켜 보온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 2년 전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정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거의 똑같은 기술이 제출됐습니다. 연구 사례로 등장하는 사진들은 업체 홍보 책자와 똑같고 심지어 업체가 농가에 설치해 절감된 난방비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포상 대상까지 올랐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제출서를 낸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실장은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걔네는 찬 공기를 넣어요. 밤에 겨울에 야간에 온게 차죠. 찬 공기를 넣어. 이거는 우린 뇌를 많이 써갖고 진흥청에서 추적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60도씨 따뜻한 공기를 넣게 돼 있어요. 업체 측은 지난해 이 연구실장이 업체가 설치한 농가를 보고 간 이후 기술을 도용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농신청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검찰은 현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이것을 도용해서 나쁜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국민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이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내일부터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100짜리 지폐가 발행됩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보실까요? 뉴욕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새로 선보인 $100짜리 지폐입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게 지폐 중간에 새겨진 청색의 굵은 띠입니다. 3D 기술을 적용한 특수 필름인데 액면 금액 100이라는 숫자와 종 모양이 지폐를 기울일 때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마치 동영상 같은 효과가 납니다. 또 3D 안전띠 옆에 그려져 있는 잉크병 안의 종도 지폐를 기울이면 이렇게 황동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빛을 비추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숨은 초상과 USA 100이라고 적힌 숨은 은선도 드러납니다. 확대경으로는 미세 문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s certainly one of the most valuable bills to counterfeit.
미국은 연간 4조 원 규모의 달러 위패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노트라 불리는 100달러 초정밀 위조 지폐를 잡아내기 위해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이 동원된 신권 개발에 10년을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100달러 지폐의 3분의 2가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국권이 신권으로 대체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연주입니다. 지난 5월 복원된 숭례문의 단청 일부가 벌써 벗겨졌습니다. 복원하고 한 달도 안 돼 이미 벗겨진 단청이 발견됐지만 문화재청은 그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문화의 세문을 힘차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직후의 숭례문입니다. 전통 염료를 사용해 단청에 은은한 빛깔을 더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숭례문. 석가래 부분의 단청이 벗겨져서 떨어져 나갈 듯합니다. 군데군데 갈라진 단청도 눈에 띕니다. 단청이 훼손된 곳은 20군데가 넘습니다. 보통 꽃무늬 단청은 녹색 바탕에 연한 주홍빛 염료를 한 번 정도 덧칠합니다. 그러나 숭례문은 색깔이 돋보이도록 녹색 바탕에 흰색 염료를 2번 칠한 뒤 다시 연한 주홍빛 염료를 칠했습니다. 이 바람에 단청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문화재청은 추정합니다. 우역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호분 안 치자고 했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 것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빨리 탈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통 공법에 따르기 위해 단청 염료에 섞어서 쓰는 악유에 접착용 합성 수지를 섞지 않아서 접착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복원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넉 달 전 숭례문 단청에 이상을 발견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오늘 폐막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우리 기업들의 IT 건설 분야 진출폭을 넓히기 위한 세일즈에게 주력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시키는 전제 조건은 국가 간 상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물류 비용 절감을 강조했습니다. 정상 오찬에서는 전력 관리에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했고 해수면 상승 문제에 당면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에겐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아태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IT 기술의 수요가 커질수록 이 분야의 강세인 우리 기업들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새로운 무역 투자 장벽 도입 시도 저지와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 약속, 재확인 등이 담긴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저녁 두 번째 순방국인 이곳 브루나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턴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싱가포르, 호주 정상과의 회담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와 직원들의 고소,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동양 현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장인의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적인 사위 경영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현재 현 회장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은 두 가지. 법정 관리 직전까지 1,000억여 원의 어음을 동양 계열사들이 돌려막게 하면서 그룹 부담을 가중시키고 직원과 투자자에게 위험을 감추고 채권을 팔아 4만여 명에게 1조 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이 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배당한 가운데 소비자단체는 국민검사를 청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또한 그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번에 청구하게 됐습니다. 고려대 초대 총장의 손자로 서울법대를 다니다 22살 때 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일했던 현 회장은 딸만 둘을 뒀던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맞사위로 들어가면서 후계자의 길을 걷습니다. 한때 동양을 재계서열 5위까지 성장시키면서 둘째 사위인 화교 출신의 손아래 동서 오리온 담철곤 회장을 제치고 성공적인 경영자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그룹의 재무 상황이 나빠지자 내조를 전담하던 부인 이혜경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회장의 신임을 얻은 김철 동양네트워크스 대표가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위 경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재벌의 맞사위가 됐던 청년 검사는 40여 년이 흘러 검찰 조사를 앞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취업난 속에 대기업 입사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삼성고시, 현대차고시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정말 고시생 같은 취업준비생들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졸업 학기를 맞은 대학생 원동환 씨는 아침 7시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 아침밥에 영양제도 챙겨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오가는 시간을 쪼개 신문을 읽습니다. 공부의 양, 뭔가 업무의 양보다도 이런 부담감에 있어서는 고시생분들 못지않은 부담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곳 이상의 시험을 앞둔 친구들과 실전 같은 인적성 모의 평가에 토론 스터디를 하고 회사별, 출판사별로 구입한 문제집도 공유합니다. 또 다른 영어 프리젠테이션 모임, 발표와 평가를 끝내자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탄탄한 대비를 해도 서류 전형부터가 넘기 힘든 관문. 18개 정도 내고 2개 됐고 6개 떨어졌는데 아직은 이제 삼성 사트 남았고 좋은 스펙을 맞춰도 그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서류 심사 없이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삼성그룹 공채엔 10만 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리면서 해외 포함 150여 곳의 고사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함께 가는 열린 채용 기조를 대기업 입사 경쟁률 100대 1.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과 더 나은 기업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고시 통과만큼이나 힘들고 치열한 취업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표어를 불문율로 여기던 기업들이 요즘 고약한 손님들에게 조금씩 엄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과잉 친절이 직원과 손님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 차가 들어오자 여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주차권이 나오면 대신 뽑아 건네줍니다. 인사법, 손동작과 얼굴 표정 하나까지 모두 회사가 정한 친절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한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을 손님인 것처럼 몰래 매장에 보내 직원이 친절한지 조사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었는지, 활기차고 자신감은 있는지 점수로 매겨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점수 안 나온 그 섹션끼리 쭉 서가지고 한꺼번에 인사 100번씩만 서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계속 100번 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사마다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 상품 판매원 80%가 고객에게 험한 말을 듣고도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과 욕설이 끊이지 않는 114 콜센터. 1년 전부터 욕하는 고객에겐 친절한 응답 대신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악성 전화를 20%나 줄였습니다. 이 백화점 역시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불량 고객이 생떼를 부리면 이 기록을 내밀며 당당히 대처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서비스, 노동의 과정, 이게 사실은 근로자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이 업무상의 질병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잉 친절과 억지 친절 대신 고객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내세우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주한 미군 병사들이 웅변으로 우리말 실력을 뽐냈습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 대회인데요. 그 어색하고 서툰 말씨가 웃음을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열정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주한미군 5명. 한 사병은 훈민정음 서문을 사투리로 줄줄 읊어대며 한국어 실력을 뽐냅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말과 글자가 안 맞다 아닙니까? 샘 해밍턴, 네 시대 끝났어. 다른 참가자는 한국 군대의 음식 문화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초코파이면 종교적 신념까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못 주어준 초코파이.
드셔보셨습니까? 한 달 넘게 개인 교수까지 받았지만 중요한 순간 말문이 막히고 살짝 애교로 넘기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지가 대구에서 올라와가고 사투리가 심해가고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도 많았지만 열정을 쏟는 이들의 웅변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같이 싸울 것이고 죽어야 한다면 같이 죽을 것이고.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민주당 전병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관련자의 사법 처리와 남재중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으며 논란 중인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가을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넥센과 두산이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만났는데요. 김한석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창단 첫 가을 잔치 무대를 밟은 넥센과 포스트 시즌 단골 손님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초반 수비에서 양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넥센은 유격수 강정호의 빼어난 순발력으로 아웃을 잡았습니다. 두산은 실수가 잇따랐는데요. 유격수 김재호에 이어 포수 양의재의 악송구가 나왔습니다. 서건창은 좌익수 얕은 희생플라이 때 날쌔게 홈으로 쇄도해 넥센의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슬라이딩을 하지 않았는데 포수의 태그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홈런왕 박병호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뜨거웠습니다. 리퍼트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생애 첫 포스트 시즌 솔로포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팀 타율 1위 두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트에게 연속 4안타를 뽑아내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양팀 모두 추가 득점 기회를 좀처럼 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팽팽했던 균형을 6회 넥센 이성열이 적시타를 터뜨리며 깼습니다. 8회 현재 넥센이 두산에 3대2로 앞서갑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LA 다저스가 유리배의 극적인 역전 홈런으로 애틀랜타를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현지에서 임명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추격의 기회에서 두 차례나 번트를 실패한 유리배. 하지만 그에겐 회심의 한 방이 있었습니다. 단숨에 전세를 뒤집은 투런 홈런. 9회 초 애틀랜타 공격이 끝나는 순간 5만여 홈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경기 직후 다저스 클럽하우스는 축제 분위기. 4년 만에 챔피언십 진출에 흥분한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샴페인과 맥주를 뿌려댑니다. 류현진도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샴페인으로 샤워를 한 듯 온통 젖은 채로 라커룸을 뛰어다니더니 동료들과 코치진에게 직접 술을 뿌리며 극적인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 너무 좋고 일단 또 올라갔으니까 남은 게임 이제 다음 게임 준비 잘해서 이제 다음 경기 때는 좋은 모습 보여줘요. 류현진은 다음 주 화요일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 출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무대가 바로 월드 시리즈인 만큼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류현진은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오는 토요일 브라질과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오늘 소집됐습니다. 손흥민과 구자철 등 태극전사들은 최강팀을 상대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오늘로 예정됐던 훈련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수영장에서 피로를 풀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9회 말 극적인 끝내기 홈런.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템파베이가 보스턴을 꺾고 첫 승을 올리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태풍 다나스는 현재 대한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기는 소형이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부산 남쪽 바다를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새 경남 해안과 동해안 지방에선 거센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경상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오늘 밤 안에는 그치겠습니다.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남해안 지방은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놓인 데다가 만조 시각과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만조 시각은 부산이 10시 21분, 여수가 11시 8분경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서울과 서쪽 지방부터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까지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